오늘은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보잉은 지금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그리고 올해 3월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난 여객기 추락 사고로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네. 이 사고 기종이었던 737 맥스 8의 운항 재개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로 인한 여파가 항공업계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보잉은 1916년 창립 이래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약 30억 달러, 3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 또한 급감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한 157억 달러, 18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항공기 인도 물량 분도 부진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총 90대의 항공기를 인도했는데 이는 54%나 떨어진 수준입니다. 특히 737 맥스 기종은 단 20억 대에 그쳤습니다. 이 보잉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은데요. 그동안 737 맥스 기종 운영했던 항공사들 사정은 어떤가요? 네, 737 맥스 운항 금지 조치가 거의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항공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그중 하나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뉴저지에 있는 뉴워크 국제공항에서 모든 인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와 다른 도시들을 오가던 여객기 34대 대부분이 이 737 맥스 기종이라 이제는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진 탓입니다. 네. With the prolonged grounding of the MAX, there's a lot of uncertainty about when these planes are going to come back, and that's forced airlines to scramble because obviously they don't have the planes. 저가 항공사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을 오가는 플라이 두바이의 경우 3월 이후 전체 항공편의 17%가 취소됐고요. 오만 항공은 최근까지 800편이 넘는 비행을 취소했습니다. 네. 유럽의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에어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1%나 줄었습니다. 이 보잉과 항공사들이 미 연방항공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기에 지금 집중해서 주목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737 맥스 다시 운항이 가능할까요? 네, 미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 기종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일단 11월 초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보잉은 올해 연말까지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737 맥스 생산 규모를 더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부품 업체들의 생산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이 보잉의 미국 내 협력 업체만 해도 13,000여 곳인데 네. 수십만 개의 일자리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 third of jobs in this community are Boeing jobs or closely related in the supply chain for Boeing. That if it does start to become their preferred option, I think it will be alarming. 737 맥스의 엔진 공급사인 제너럴 일렉트릭 GE의 경우 2분기 기준 3,500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부진한 모습인데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미국의 민간 항공기 수출은 지난해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737 맥스 운항이 재개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보잉사가 무너진 신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해도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인데 네. 보잉 측은 현재 이 문제가 된 비행 통제 소프트웨어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차례 추락 사고 여파로 보잉 항공기 주문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은 경쟁 회사인 에어버스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저가 항공사도 737 맥스의 주문을 취소하고 에어버스의 A320 네오 기종 3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네. It opens additional business for Airbus, not previously reachable, if you like, from both low-cost carriers and traditional full-service carriers. 보잉은 줄곧 지켜온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라는 자리마저도 에어버스에 넘겨줄 위기입니다. 보잉이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항공기는 모두 239대고요. 반면 에어버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389대를 판매했습니다.
네, 보잉은 사실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이 배터리 결함 때문에 787 드림라이너 운항이 중단됐던 적이 있었죠. 네, 보잉이 안전을 좀 소홀히 한다는 지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심에는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dam Dixon. 보잉에서 30년 넘게 엔지니어로 근무한 이 남성은 사측으로부터 끊임없이 비용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측이 생산 속도를 올리는데 급급해 안전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The culture was very cost-centered, incredibly pressurized. Engineers were given targets to get certain amount of cost out of the airplane. 이런 가운데 사고 기종인 737 맥스 8이 이름을 바꿔서 제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지난 15일 보잉 항공기를 추적하는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한쪽 사진에는 737 맥스라고 쓰여 있지만 다른 사진에는 737 82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보잉 측은 737 8200이 맥스 기종의 대체제인지 아닌지는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는데요. 다만 전직 직원의 이 비용 절감을 압박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Never asked a question about flight safety, but perhaps this year is somewhat topical given the 737 MAX controversy. The New York Times spoke to engineers who said that Boeing explicitly designed the MAX in a manner that allowed airline customers to avoid paying for simulators to train their pilots. Do you expect the worldwide regulatory and commercial response to the MAX's problems to result in increased demand for flight safety simulators? And could you please more generally discuss flight safety's competitive position and growth prospects? Yeah, well, flight safety is, their specialty would be with corporate pilots. They train our NetJets pilots, for example. They have a major facility with simulators for that. I don't think what's happened with the 737 MAX will have any particular effect. I mean, we have, I don't know how many of the Fortune 100 companies that we do business with, but it's a very significant percentage, and they train their pilots with flight safety because we've got the talent and the simulators like nobody else has for that business. And Charlie, didn't you have that friend of yours that was trying to get Al Yoshi to pass him when he shouldn't? Well, you remember that story of your friend that wanted to have flight safety? Oh, yes. Yeah, credit. Why don't you tell me? I mean, Al Yoshi, who started flight safety with a few $1,000s and a little visual simulator or whatever it may have been at LaGuardia. I mean, he really cared about saving lives, and he made a lot of money in the process, but he was dedicated throughout his lifetime to truly train better pilots and reduce the chance of accidents dramatically. It was a mission with him, and that spirit still continues. And as I say, we've got I can't tell you the percentages, I don't know, but I know it's very high of certainly the corporate business. We have government business, we have some airline business and all of that, but I don't expect any great change in the flight training business. But tell them about your friend, Charlie. Well, of course, people pass those tests with flying colors, and some of them just barely pass. And one of my friends just barely passed, and they called me and told me it's the art in the business. Yeah. Flight safety would not. They care about everything. They watch the details. They care, and those simulators can cost over $10 million. I mean, and they're dedicated, obviously, to a given model of plane. You might find it interesting at NetJets.
at NetJets, our pilots only fly one model. I mean, most charters and all those, I'm sure initially they could fly other models and all of that, but we just want them to be flying one model, and we give them a maximum amount of training annually. And it's, when I bought the company for Berkshire in, I think it was 1998 or thereabouts, the thought obviously bothered me that I would have a significant percentage of people would be friends of mine that were using it, and you'd hate to have anything happen. I use it, my family uses it, our managers use it, and there's nobody that cares more about safety. But I don't see than at NetJets. It's a first-class operation, and It never killed a passenger. They had one pilot who hit a glider at 16,000 feet, and it was kind of a difficult landing. It was more than a They never difficult killed a pilot. It was a woman pilot, yeah. She was flying the next day. The co-pilot was kind of taken out of operation probably, but this woman ended up almost with the control panel in her lap because this guy had turned off his battery and hit one of our Hawkers. And she had one shot at the runway, and she brought it in, and we've had some remarkable training and pilots there. And, you should ask for her if you're flying on NetJets.